해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류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를 유자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바다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데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수는 왜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요. 원인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실험에 보시면 헤어 드라이기를 계속 여기서 바람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계속 밀려서 종이 조각이 어느 한쪽으로 계속 밀려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물이 이동하는 것을 해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수조를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우리 지구가 거대한 수조라고 생각한다면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그 물이 이동하는 경로가 생기게 되겠죠. 이것을 바로 해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해류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난류와 한류입니다. 여기다 각각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난류라고 하는 것은 따뜻할 난자를 써서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울 한자를 써서 찬 흐름을 한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때 이 해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 고위도에서 저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딱 그리게 되면 지구가 가운데에 적도를 중심으로요, 적도를 중심으로 위쪽은 고위도, 그렇죠? 위쪽 각각 북반구든 남반구든 위쪽으로 갈수록 고위도였죠. 고위도. 그리고 적도 주변으로 올수록 저위도였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저위도 지방이 따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전 시간에.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따뜻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가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이 해류의 흐름은 어떨까요? 따뜻하게 되겠죠. 그렇죠? 물이 따뜻하니까 위로 올라간 애들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난류. 그리고요. 고위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애들은요. 차가운 물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어떤 해류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굉장히 따뜻한 그런 난류들이 더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빨간 색깔이 난류가 되겠고요. 파란색이 한류가 돼요. 실제로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한류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고위도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차가운 물들. 그래서 한류.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얘는 따뜻한 물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난류 중에서요. 흐름이 큰 얘는요.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쿠로시오 해류가요. 제일 큰 해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고요. 얘는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서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가 됩니다. 우리나라 요렇게 옆쪽에가 다 태평양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을 따라서 쭉 흐르는 해류를 쿠로시오 해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쿠로시오 해류 중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요런 해류가 이제 일부 요렇게 하나, 둘 요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단은 황해난류라고 하는 것이 흘러요. 황해난류라고 했으니까 서해 쪽으로 가게 되겠죠. 황해난류라고 이렇게 자그마한 난류가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쿠로시오 해류에서 또 나눠진 게 동한난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것이 동한난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한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이라고 했으니까 북한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 한류라고 해서요. 위쪽. 연해주 한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눠져서 또 북한 한류라고 하는 것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을 조경수역이라고 부른대요. 자, 이 조경수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서 조경수역은요. 요 부분이죠.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일단 조경수역이라는 말 자체가 한류와 난류가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부분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형성 위치는 우리나라의 동해에 형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 조경수역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겨울에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요. 여름에는 난류가 조금 더 세겠죠. 그쵸? 그래서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쪽에서 조경수역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겨울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더 힘이 셉니다. 춥잖아요. 그쵸? 한류가 더 힘이 세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에는 남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거의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은요, 영양염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해수 안에 들어있는 염류들, 그것들과 그리고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얘네들이 막 섞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한류성 어종, 그래서 한류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차가운 물에 사는 어종들, 생선들, 그리고 난류성 어종이라고 해서 따뜻한 물, 난류에 살고 있는 어종, 이런 것들이 함께 잡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금어장이죠. 그쵸?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요, 추가 과제를 하나를 더 제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과제에 보시면요. 제가 하나의 링크를 걸어놨는데 SBS 뉴스예요. SBS 뉴스고 2018년도 뉴스인데 현재는 이 조경수역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어종들이 잘 잡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남기실 때는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셔야 돼요. 다른 친구들이 답을 베끼지 않도록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